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9일 오전 7시 27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등판론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예민한 보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금이 간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분열 또는 정권 내부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날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분열은 어떤 아주 긴급한 사태를 부를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많았지만은 최근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 본인부터 지난달 20일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갖고 성찰하겠다고 했고, 지난달 26일 한 지도부 관계자는 취재진이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를 묻자 어떻게 해도 큰 차이가 없다. 어차피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정도였지만은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당 관계자는 한동훈 카드가 나오기만 하면은 이기는 조커가 된 분위기라면서 전당대회는 한동훈 출마 문제만 남은 상황처럼 보인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도 관련이 있다고 조선일보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당직자들과 만찬을 하고 정기적으로 보며 교류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낙선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이 당내 관심을 받고 있고 총선 전까지 18,000명 선을 유지하던 한 전 위원장의 인터넷 팬클럽 미드후리 회원은 총선 참패 후 오히려 47,000명 선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무대에서 내려가려는 것 같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 각종 견제구가 한 전 위원장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을 때리고 있는데 어제는 소셜미디어에 대선 경선 출마 예정자는 당권 대권 분리 당헌상 대선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어차피 1년짜리 당대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네요. 친윤 이철규 의원도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는 공천관리위원으로 우리가 진 선거 결과에 느낀 책임감이 있다고 했고 한 전 위원장 역시 원톱으로 이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 시점이 지금 문제입니다. 8월 말에서 7월 초에 예정됐던 전당대회는 최근 취임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물리적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한 달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 시점이 총선과 멀어질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 이미지가 희석되면서 출마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들을 초청하면서 점심 식사하자고 했을 때
건강상 이유로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비호하고 한동훈을 때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장시간 저녁 자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 사이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틈이 생긴 게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책상의 균열이 아니고 감정적 균열이라고 보여지니까 이게 더 회복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새 국회가 열리면은 민주당은 대공세로 나올 것이고 그것을 방어하려면은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도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출마 여부를 놓고 당이 쪼개지지는 않겠지만은 갈등 양상으로 갈 때 이게 적전 분열이 될 것이고 표결에 이런 게 반영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재의결 과정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합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국민의힘의 분열 가능성입니다.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이 충돌하면은 가장 큰 피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김무성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이 갈등을 벌린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것과 거의 비슷한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확실하게 점을 찍을 사람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이 부하의 반기를 용납할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동, 특히 이재명과 민주당에 끌려가는 모습이 상당수 보수 세력의 비판을 부르고 심지어 최근 비선 논란으로 해가지고 탈당하라는, 국민의힘을 탈당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대표로 선출이 되면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추방당하는 형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 자리가 어딥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입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권의 불안정기에 적전 분열은 치명적입니다. 정권 내의 1인자와 2인자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내부 분열, 적전 분열은 반드시 양쪽이 다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귀착됩니다. 박근혜, 유승민, 김무성 세 사람이 다 피해를 봤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진 것은 한동훈의 무능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양쪽이 다 일리는 있지만은 제1차적 책임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고 가장 큰 실수는 총선 직전에 어느 대란을 일으킨 거죠. 한동훈의 책임은
팬클럽 회장 역할만 하고 중도로 젊은층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태도를 밝히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그 덤태기를 뒤집어 썼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보 100보입니다. 그와 별도로 요사이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 당이 과연 희망이 있는 정당이냐, 재기냐, 아니면 재기불능이냐 하는 큰 의문부호를 던집니다. 특히 의료 대란을 방치를 하고 국영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의료 대란으로 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정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방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권당이 아닙니다. 총선 기간에도 그렇지만 총선 후에도 이걸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은 침몰하는 것 아니냐. 다행히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침몰하는 국민의 힘에 대비해가지고 국명정은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국명정입니다. 국명정은 원래 본 배화보다는 작죠. 그래서 세석입니다. 그러나 새 국회의원이 정과가 없습니다. 정과가 없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은 유일한 정당입니다. 도덕성이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